페이지 195페이지 보시면 19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먼저 읽어줄게요. 양도 차손이 있거나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한다. 신고한다에다가 동그라미.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손실 금액이니까 신고 안 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는 신고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동일 과세 기간 내에서 두 개 팔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양도 차익, 하나는 양도 차손. 그러면요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친다. 합치니까 당연히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한다는 것으로 기억하세요. 신고한다. 이거 또 문제 아주 잘 보인 쪽입니다. 신고한다 라는 뜻으로 아시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에서 애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애정신고 앞에 있죠. 앞에 있는 거 했으면 뒤에 있는 건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조심하실 점이 애정신고 2회 이상. 애정신고 2회 이상이 있다. 두 번 했잖아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야죠. 합치니까 끝말은요. 확정신고 한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애정신고 2회 이상 글자가 포인트죠. 이 말이 있으면 확정신고 한다. 애정신고 2회 이상 이 말이 없으면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되겠죠. 그래서 애정신고 2회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애정신고 세액공제 있다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죠? 돌아갔으니까 애정신고 세액공제 없다.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서 가산세는요? 있다. 몇 프로? 20%.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구가로로 막 넘어갑니다. 구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 과세표현이 없거나 결손금, 손실금액이 있는 경우도 신고한다. 이건 아시겠죠? 신고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과세표현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도 신고한다. 로 되고요. 그리고 10가로에서 물납은 없죠. 물납은 어디만 있냐면 재산세만. 그러니까 물납 없다. 그리고 분납은 있어요. 분납에 대해서 1,000만 원 초과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서 일부 금액 밑줄. 일부 밑줄. 그 옆에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2개월 내 분납에다가 밑줄. 자, 여기까지로서 문제 푸는 요령 알려줄게요. 맞춤표 앞에서 분납 나왔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분납할 수 있냐 없냐를 봐요. 1천만 원 초과했다면 분납할 수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는 것은 일부 금액을 보는 겁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 볼 때 밑에에서 2천만 원 이하였다면 일부적 금액은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 금액으로서 납부기한 경과로부터 2개월 내 분납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정신고 납부세액이 1,300만 원이었다. 했으면 자 먼저 보는 거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음으로써 일부 금액 산정으로서 2천만 원 이하 됐으니까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로서 300만 원. 300만 원 금액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50% 이하 금액 밑에다가 적으세요. 최대 2분지 1, 최대 2분지 1이 일부적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3천만 원이다. 이랬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서 일부적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2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2분지 1 금액 1,500만 원 금액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꼭 순서 기억하시면서 문제 푸세요. 안 그러면 계속 틀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이론적 내용을 엄청나게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문제 푸는 요령 몰라가지고 틀리고 온 경우가 허다했죠. 작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 꼭 아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문제 볼까요? 앞 페이지에 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 먼저 문제 읽어줄게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애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 인자는 그 세액의 50% 금액을 2분지 1 금액을 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자, 이제 보죠. 마침표 앞 보니까 분납 나왔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거 분납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봐요. 보니까 거기에서 1,500만 원이니까 1천만 원 초과됐음으로써 분납할 수 있죠. 있다는 거 알고 그리고 나서 일부적 금액 산정합니다. 일부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2천만 원 이하죠. 2천만 원 이하였으면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일부 금액에 대한 내용이 50% 금액이다? 틀렸잖아요. 얼마 돼야 될까요? 500만 원. 이게 돼야겠죠.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이렇게 안 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문제 푸는 요령 모르면 다 틀리다는 거. 또 보세요. 거기에서 3번 보세요. 3번에서 재산세에서 분납,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250만 원 초과일 때 분납됩니다. 그 내용 알면서 이제 여기에서 문장 봅시다. 3번에서 지방세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경우 납부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자, 마침표 앞에서 분납 나왔죠? 세금 보니까 재산세. 분납할 수 있다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1천만 원 초과했죠? 분납할 수 있어요. 있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적 분을 가야죠. 그런데 보니까 전부죠. 맞아 틀려요? 틀렸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리고 좀 더 자세한다면 거기에서 250만 원 초과돼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6번 보세요. 6번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자, 이제 해보죠. 마침표 앞 보니까 분납 나왔죠. 제일 먼저 보는 거 분납할 수 있다 없다 먼저 봅니다. 보니까 1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적 금액 산정으로서는 자 2천만 원 초과됐죠. 그러니까 2분지 1 금액이 일부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맞네요. 일부적 금액이 1,800만 원. 자, 여기서 3,600만 원 나누기 2 하니까 1,800만 원. 맞잖아요. 이런 이유로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문제 푸는 요령도 알고 가십시오. 이런 내용을 아무리 빵빵하게 알아봤자 문제 푸는 요령 모르면 떨어지거든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뒤에서 문제 또 풀어봅시다. 뒤에서 문제 푸는데 197페이지에서 4번 문제, 197페이지에서 4번 문제로 해보죠. 물음표 옆 보니까 신고, 납부, 양도소득, 신고, 납부,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서 1번 3월 21일에 주택 양도하고 잔금 청산 경우 6월 30일에 애정 신고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봅시다. 까지죠. 까지니까 이건 애정 신고 기한 물어본 거예요. 기한 물어본 거니까 거기에서 3월에다가 2를 더해봐요. 5월. 그 달의 말일 5월 30일 가야죠. 틀렸죠? 5월 30일까지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자, 해보죠. 자, 거기에서 분납할 수 있다 나오죠?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거 분납할 수 있냐 없냐? 보니까 1천만 원 초과되어 있으니까 분납할 수 있죠? 그 일부적 금액은 산정. 2천만 원 이하 됐으니까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인 600만 원이 일부적 금액이죠. 일부적 금액으로서 6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맞죠? 2번 맞고요. 3번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있다로 가야죠. 틀렸죠? 보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 아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3번 틀렸고요. 그리고 4번 양도 차손 발생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한다. 4번 틀렸죠. 그리고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자, 과세 표준 없는 경우 확정신고 아니한다?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발생된 것도 신고한다.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2번 됩니다. 그 다음에 26회 때 나왔던 문제 197페이지에서 4번 풀어줄게요. 여기까지 풀어주고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서는 양도했다면 상대편은요, 취득이죠. 취득세로 갈게요. 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개정된 것까지 다 다음 시간부터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4번 봅시다. 4번에서 물음표 옆 보죠. 문제상 지문이 길면은 빨리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옆을 먼저 봅니다. 물음표 옆 보니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틀린 것. 이제 문제 키 잡았죠? 문제 키 잡았으면 선다마다 다시 문제 키 잡고요. 그리고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뒷페이지 갑시다. 뒷페이지 1번. 1번에서 7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1번에 대한 신고죠. 신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신고해야 한다 했으니까 신고 기한, 예정신고 기한을 물어본 거예요. 기한 물어봤으니까 앞 페이지 봅시다. 앞 페이지 보니까 거기 양도일 적어지겠죠. 양도일은요 5월 15일. 그러니까 5월 달에다가 2를 더해요. 그럼요 7월 그 달의 말일.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맞네요. 7월 30일까지 맞잖아요.
그러면서 1번 맞고요. 2번 갑시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안 했죠? 안 했으면 가산세 가산됩니다.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매매하는데 확정신고 했음으로써 50% 감면시킵니다. 원래는 20%죠. 20%인데 50% 감면이니까 10% 가산됩니다. 예정신고 안 했으면 매매 맞는다. 예정신고 않고 확정신고 하였으면 2대 때릴 거 1대 때린다. 2번 특단 가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마침표 앞 보니까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제 분납이죠. 분납이니까 다시 문제 봐야죠. 문제 봅시다. 문제 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1,500만 원. 이니까 분납 가능하다. 맞죠? 라는으로서 맞고요.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누진세율 적용 대상에 대해서 예정신고 2. 자, 뭐 나왔어요? 예정신고 2회 이상. 자, 개별적 문제 키 나왔죠?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확정신고 한다. 한다 나왔죠? 맞네요. 이렇게 해서 다 풀어드렸고 이제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취득세로 갈게요. 취득세 지금 오늘 했던 것이요. 몇 문제 나온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했던 거 복수까지 해가지고 4시간 동안 했던 거 3 내지 4문제입니다. 오늘 배웠던 것은 꼭 기억하셔야겠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나는 모르겠다 하면은 특강할 때 또 해줄게요. 특강할 때 원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6 내지 7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로 특강해 줄게요. 그럼 이제 여기 배우고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 배우고 난 다음에 2개월 후에 특강하면은요. 그때쯤 되면은 양도소득세 할 차례예요. 양도하게 되면 또 이거 연결하면요. 더 가까운 시간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낫습니다. 특강할 때 들으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법은요. 강의 시간만 들어도 관계없어요. 강의 들어도 짧은 시간 내에 효과는 크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푸는 요령까지 알려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